강원특별자치도 조기 정착과 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약 50만 명인데 20년 뒤에는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전망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를 넘어 취업과 주택시장 전반에 진입하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빨간불이 켜진 대한민국의 지역 소멸 현실 집중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더해 독감 유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원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업체인 동신운수 고속버스 통합 운영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동부고속과 동신운수 간의 대화에 나서 통합터미널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특례를 담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소식 헬로티비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법안 개정까지 산 넘어 산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에 기구가 축소되면서 강원도에는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 등 심사 절차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정안엔 국무총리 직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특별자치도에게 규제 특례 등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꼽힙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지원인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직접 개별 부처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특별지자체인 제주도와 세종시 지원위원회 통합을 발표하면서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여기에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첫 발을 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규제 특례를 채워 넣는 과정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에 출범 초기에는 단독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고 아직 내년이 출범인데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우리는 단독으로 좀 해줘야지 부처에서 더 집중적으로 신경 써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단독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법안 소위를 열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들려오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소식,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워낙에 자주 들리는 이야기라 이제는 큰 감흥 없이 흘려듣는 소식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약 50만 명인데 20년 뒤에는 이 숫자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를 넘어 취업과 주택시장 전반에 진입하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보다 자세한 현황을 통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인구 동향입니다. 6월 출생아 수가 사상 첫 10,0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넘게 줄어든 건데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빠르게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연도별 출생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 2년의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홍콩을 제외한 최하위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인구 규모의 유지를 위해서는 약 한 2.1명 정도 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수준은 훨씬 미달돼 있고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닙니다. 경남에선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00명 이상 감소했고 울산, 충북 등도 모두 3,000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졸업생을 포함해도 약 50만 명. 이 수는 정확히 20년 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경쟁력이 낮은 지방대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게 이제 1970년대 인구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보면 앞서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기혼 여성의 기대 자녀 수도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출산 기간은 더 늦어지고 둘째를 낳는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에 성공하는 커플의 수도 10년 사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강원도는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8,000명 선을 지키며 줄어드는 속도는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도내 18개 지자체 중 이미 15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서울만 남은 도시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경종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원주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인 동신운수가 고속버스터미널 운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부지 매각으로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이 어려워진 동부고속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 중인 동신운수 측에 통합터미널 운영을 제안했지만 두 업체 간 대화에 진척이 없어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부고속은 터미널 부지 매수자가 터미널과 시설물을 빠른 시간 안에 비워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며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는 동신운수 측이 고속버스터미널 운영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두 업체 간 협의를 약속한 만큼 고속버스터미널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을 맞아 구규림 내 송이나 잣 무단 채취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전문 채취꾼, 등산객들의 불법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송이와 잣 등 자생지와 임도, 산림 인접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산림청은 구규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과 액션캠 등을 활용해 증거 수집에도 나섭니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20대 여성 영무원. 사고를 당한 이 여성은 경찰에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했던 직후를 제외하면 별다른 안전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8일부터 한 달간 신변보호 112 시스템 등록 조치를 받은 것이 전부인 겁니다. 지난해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 조치를 받더라도 100%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가해자의 폭언과 협박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스토커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뒤에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법무부나 경찰청이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보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제언, 이제는 반응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독감 유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방역 당국이 다음 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석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지난 2년간 거의 없었던 독감 환자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방역이 좀 완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독감 의심 환자들이 선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2달 사이 독감 의심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독감 유행 기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올 가을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동량이 많아졌고 코로나 이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인구 집단 내 자연 면역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가장 윗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가장 좋은 대비책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맞아야 되느냐? 당연히 동시에 맞으시면 됩니다.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맞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쪽 팔에 코로나 백신 맞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온몸이 아프면 독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보이면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 독감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이틀 안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이번 달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살 이상 어르신입니다. 방역당국은 독감 예방접종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대한노인의 강원도 연합회와 LG 헬로비전 강원 방송이 16일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LG 헬로비전은 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TV를 경로당에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대한노인의 강원도 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게 건강 관리를 하고 디지털 교육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운행이 중단된 주식회사 대도여객 시내버스 2개 노선에 16일부터 전세버스 4대를 우선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서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대도여객이 연료용 가스 충전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료 공급이 중단되며 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 운행이 중단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전세버스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37대를 추가 투입하고 귀례면 지역에는 공영 누리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도여객은 가스 충전 요금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임원진 회의를 진행하고 연료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이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남설악 오색지구에 대한 교통관리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양양군은 매년 9월과 10월이 되면 가을 행락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설악산 오색령, 한계령 일대가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데다 특히 올해에는 7년 만에 흘림골 등산로가 재개방됨에 따라 차량 소통에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양양군은 다음 달 말까지를 교통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교통공단,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교통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또 오색지구를 방문하는 대형 버스는 관터 서면 오색리 주차장을 이용하며 승용차 등 소형차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오색분소 입구 주차타워를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난고 김병현 김삿갓 선생의 묘가 있는 영월에서 해마다 열리는 김삿갓 문화제가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영월군은 김삿갓 선생의 시대 정신과 문화예술혼을 추모하고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제25회 김삿갓 문화제가 김삿갓면 와성리 유적지론에서 오는 30일에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과거 대전 한시백일장과 김삿갓 문학상 시상식, 김삿갓 제향, 해악의 길 걷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집니다. 강원 지역의 지난 8월 수입액이 7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세관은 지난달 액화천연가스가 4억 5천만 달러를 수입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강원 수출액은 1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8월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